오늘의 토론회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이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제외한 채 합의 처리를 시도했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럼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안이 없는가라고 비판이 나왔을 때 당론으로 결정하게 됐던 얘기가 바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 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 토론의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 했던 얘기를 보면 비례대표제 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지켜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전제 조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개특위를 처음에 설치 구성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기 위함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정작 이뤄야 될 중차대한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일부에서 주장하기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이 선거제도 개편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자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바로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말 이 패스트트랙 전국이 국회 파동을 가져왔고요.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통해서 꽤 많은 국민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5월 21일에서 23일에 있었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의견이 37%, 부정적인 의견이 33%, 말 그대로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게 과거 초기에 제대로 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보다는 13%가 더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줄었고 부정평가는 늘었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에서 나왔던 안건 중에 핵심 내용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 28석, 비례대표 숫자를 28석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안을 골자로 국민에게 물었을 때는 찬성이 35%, 반대가 47%,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논거는 결국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과 지역구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300석으로도 부족하다, 완전한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증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17%, 반대가 72%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오히려 지역구 전체적인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찬성이 60, 반대가 25%입니다. 우리가 자금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가 편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의 이야기가 일부 진보진영에서 바라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에 대한 부분도 좀 짚었으면 좋겠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좀 이끌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말까지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대한 기한이 끝나게 되고요. 그 뒤로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대한 기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상태로서의 정개특위, 사개특위 종료를 하게 될 것인지를 두고 국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만약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정개특위에서 기간 연장을 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행안위로 넘기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정리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에 준할 정도의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패스트트랙이 끝나고 나서 몇 주 동안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여론화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됐지만 최근 한 몇 주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다시 국민의 관심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만약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설득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비례대표제 폐지가 지금 일부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한국 정치의 퇴행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요 며칠 전부터 중앙일보에서 이제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게 되니까 지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의 특집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기사도 오늘 아침에 실렸더라고요.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바라보게 되는 우상호 의원이 바라보건대 청년들의 목소리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제도를 호주머니 속 장난감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정치적 문제의 심각성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대표 제도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성, 청년 등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했던 긍정적인 역할들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남을 정도의 지역구에서의 활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문을 열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조금 전 박인수 의원님 자리하고 계셨던데요. 지난번 성파에서의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여성 공천에 대한 가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남성 경쟁자에 비해서 워낙에 가점을 바탕으로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비단 비례대표 제도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당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속은 바른미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계신 3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이상돈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수 의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소속의 비례대표 13명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 대대적인 소위 말하는 바람을 통해 당선이 되신 분들입니다. 애석하지만 이상돈 의원님이야 교수노 시절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라 어느 정도에 대한 인지가 있었지만 정치평론을 하면서 수차례 여의도에 관한 얘기들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한 이 이력이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들이 바라볼 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1번부터 있게 되는 후보자 몇 면에 대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국민의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지금 이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 에 대한 물음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당이 파생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들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를 보다 확대하고 난 뒤에서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선택되는 그 정당 득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만약 그 정당이 사라지거나 또다시 이합집산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이 탄생이 되면 과연 유권자의 표심은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문제들이 가능하고요.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청와대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국민 소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민주적 형태로서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쏙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대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직접민주주의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요. 그를 통해서 견제하고 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4년에 한 번 있게 되는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직접적인 심판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도 옆에 있는 조경태 의원님 유심히 바라봤을 때 신고 있는 신발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청년 시절 용감하게 지역구의 출마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가면서도 지역을 달겠다고 얘기해왔던 그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지역구 활동을 돌아다니기 위해 이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일화가 굉장히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청년,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 모두가 함께 유권자로서 선택받고 국회에 등원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등원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의 약속을 배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4년 뒤의 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계기들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앞서 음선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례대표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례대표제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해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차용해서 사실은 선진화되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전히 비례대표제보다는 지역구에 대한 의석을 더 증대시키면서 유권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면 이 또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당론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토의할 수 없는 논의의 배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안건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들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야기하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이 열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이 모호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이 앞으로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국당과 합의되지 않은 틀을 진행하게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께 호소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론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있었던 토론의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